자, 그 다음 20번. 자,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전에 했죠, 이거는. 한 겁니다. 그래서, 구법 사건은 지금 없어요. 없고, 전부 다 99.99% 신법 사건인데, 요게 이제 바뀐 것 중에서 하나가 뭐가 바뀌냐면은, 인도명령이 바뀌었습니다. 인도명령. 대상자가 바뀌었어요. 뭐로 바뀌었냐? IMF 지나고 이 구법 사건에서 신법 사건 바뀌면서, 대금 납부 후에 6개월 이내에, 그 인도명 신청 6개월 지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6개월 이내에 채무자, 소유자 또는 전에는 압류의 효력 발생 후에 그런 것은 임의경매, 강제경매 이후에 부동산의 점유자, 전입된 사람이 인도명이 되는데 바뀐 것은 모든 부동산 점유에 대해서 인도명령이 된다.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한에서 점유할 때는 예외다. 그게 선순위 전입자 빼고는 은행 설정일자보다 뒤에 도는 전입자는 무조건 인도명령 대상이 됩니다. 알겠죠? 보통 다가구 뭐 거의 90%죠. 90% 이상이 인도명령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경매한테 설정뒤에 들어왔다. 그거는 무조건 인도명령입니다. 인도명령. 자, 설정뒤에 가등기 있다.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없죠? 문제 없죠? 설정뒤에 전입자가 20명 있더라.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없죠? 전혀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런데 단 조건이 6개월 이내 하셔야 되지. 이거를 6개월 지나서 7개월에 하면은, 신청을 하면은, 인도명령 신청하면은 안 됩니다. 안 되고, 그거는 이제 건물명도 소송을 해야 돼.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6개월 이내 빨랑빨랑 결정문을 받아 놓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후순위 무배당 임차인도 인도명령 대상자로 변경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22에 55288 이런 건 좋은 건데 사실 부산의 금정구다 그죠? 22에 55288 이게 다시 유찰됐어요. 제가 보니까 3억 8,100에 우리 강의 끝나고 유찰이 됐습니다. 그럼 4억 7,700에 3억 8,000에 더 떨어졌죠. 51%. 22에 55288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잘 찾아보시면요. 거의 방가에 살 수 있는 주택이 많이 보입니다. 그죠? 자, 화면 보세요. 자, 금정구 남산동에 대지가 50평의 건물이 있다. 그죠? 건물이 있고 지금 7억짜리가 지금 쭉 떨어져서 한 3억 8천, 막 51% 달리고 있네요. 절반가로 나왔다. 그러면 뭐 괜찮은 거죠? 부산의 금정구에 이런 주택에 뭐 시티빌인가 뭐 이래 있는데 여기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보니까 쭉 있고 1, 2, 3층, 4층이네. 그죠? 1, 2, 3층, 4층인데 2010년도 상인성이 난 거고 근데 다가구인데 4층까지가 다가구가 되지? 또 희한하네. 왜 4층이 다가구냐? 우리 다가구는 총 몇 층입니까? 자, 1층은 뭡니까? 계단이다요. 계단이고 사실은 2, 3, 4층이다. 2, 3, 4층. 자, 근데 1층 예로 여기에 상가가 뭐 10평 있는데 주거로 쓰다가 매도를 했다. 샀다. 그 사람이. 또 가있다가 그 사람도 똑같이 이렇게 하다가 한 3년 쓰다가 팔았는데, 세금이 폭탄받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다가구 3층인데, 옥탑에 방을 였는데요. 옥탑 미등기 방이 예로 1, 2, 3개 층에 80평인데, 8분의 1 넘으면 뭐 되죠? 8분의 10평. 뭐, 하여튼, 연면적에 8분의 1이 넘으면은 청수집니다. 옥탑에. 8분의 1 넘으면은. 100평 같으면은 이제 8분의 1. 하여튼 8분의 1 넘으면 80평 같으면은 8분의 10평이다, 그죠? 그럼 10평 넘어버리면은 청수입니다. 그럼 4층이 돼버리면은 니는 다가구 1세대 1주택 비과세기 혜택에 못 보고 너 11세대 같으면 한 세대는 네가 산다고 보고 나머지 10세대를 다주택자로 치기 때문에 다주택자는 세금 폭탄이죠. 그거 해당됩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3층 다가구주택 3개층인데 특히 1층에 피로티 상가가 되는데 주거를 쓴다. 옥탑에 뭐 찌가지고 주거가 됐다든지 연면적에 8분의 1 오버돼갖고 주거가 됐다. 이러면은 폭탄대 신문에 자주 나와요. 제가 그 국세법령 정보 가서 보니까 판례가 많더라고요. 그 당한 사람들이 막 소송 걸어갖고 막 패소한 판결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 조심해야 되겠다. 자, 하여튼 여기 보니까 다가구 주택인데 쭉 봅니다. 임차인이 많죠. 임차인이 많아도 6억에 뭐 이리 있어도 설정보다 이게 웅상 새마을 금고 설정보다 뒤에 줄 선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이 날짜보다 뒤에서 말소기준 등기일자보다 늦은 사람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상배당표를 보시고 보면 됩니다. 쭉 보고 이렇게 쭉 보다가 그죠? 이렇게 보죠. 보고 뭐 하여튼 이렇게 뭐 쭉 없다. 그래서 인수 금액이 없다 하면 괜찮은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물건이 뭐 인수도 없고 아주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답사해 보시고 또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 찾아보고 낙찰을 받으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살면서 자기는 공짜 살고 나머지 뭐 8세대, 9세대는 막 임대하면 되죠. 나하고 월세 뭐 무한대로 받고. 좋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한 뭐 5억짜리 아파트 살면서 10원도 월세 안 나오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거 사가지고, 그죠? 한 7억 5천에 주택임금 받고 월세도 무한대로 받고, 그게 더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럴 때, 그럼 쫓아낼 때 양식이 뭡니까? 양식은. 이런 거 쫓아낼 때. 잔금을 넣었어요. 보통 잔금 넣고 당일합니다. 보통은 잔금 넣고 그 다음날 하든지 당일하든지 보통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 양식 있죠. 요 양식에 신청인은 낙찰자고 피신청인은 그 점유자 있어요. 점유자. 그 사람들 이름 넣습니다. 1명, 2명 피신청 1, 2, 3, 4 하든지 그래가지고 도장을 찍고 딱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결정문이죠. 결정문. 자, 이 판결 아니죠. 우리 신청했으니까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판결이 아닙니다. 결정. 우리 경매는 다 거의 99% 결정입니다. 결정. 판결 아닙니다. 결정하고 마산점 결정해서 부동산 인도명령 해가지고 보통 번호는 타인호에 2023 타인 이래 놓습니다. 사건은 우리 경매는 뭡니까? 타경. 인도명령은 타인해서 이제 신청인은 낙찰자고 피신청인은 누구고. 주문이 뭡니까? 결론이죠. 결론. 판결문의 결정문의 결론이죠. 피신청인은 낙찰자한테 별지에 적은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렇게 해서 이제 결정을 놓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런 인도명령 결정문은 한 일주일만 나와요. 보통 신청하면은 나오면은 그거를 가지고 일단은 저도 받았죠. 나도 받았죠. 대부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서로가 얘기 잘 안 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집행관 사무실이 보통 법원 앞에 경매법정 옆에 있습니다. 옆에. 그거 가서 강제집행 신청서에 한 30만 원 정도 주고 신청하면은 대문 앞에 알리는 말씀 붙지 않습니다. 열흘 뒤에 빨리 비키라. 안 비키면은 내가 강제로 쫓아내겠다 이 말입니다. 1차 계고함 하고 그래도 안 나가네. 그러면 한 10일 좀 지나다가 다시 또 이야기를 집행관한테 그래도 뭐 안 나가는데 그러면은 알아서 한 번 더 갈게. 그럼 한 번 더 가서 또 붙입니다. 또 10일 뒤에 하겠다. 그럼 그날은 진짜 집행한 날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계고한 날이 이제 마지막 날이 집행한 날이에요. 그래서 보통 한 30만 원 정도, 30에서 한 50만 원 정도 주고 신청하면은 대문 앞에만 딱 붙이면은 다 압니다. 이제 나는 이제 나가야 되겠구나. 그러면 전에 이사비를 500 한 것이 대본에 붙여놓으면 이제 한 2, 300 주면 나가겠습니다. 저가 이제 들어옵니다. 그죠? 저는 전화하니까 이사비 500 주면 나갈게요. 안 그러면 나 막 배째서 못 나간다 이러거든요. 딱 붙여놓으면은 이제 막 2, 300 정도 주면은 제가 나가겠습니다. 목소리도 많이 낮춰졌어요. 그러면서 이야기 나오니까 이제 접근하기가 좋습니다. 접근하기가. 그때 이제 이 결정문이 필요해요. 결정문이. 여기 있어야 이제 이 신청 서류에 첨부를 해야 돼요. 첨부를. 물론 이제 송달 확정지면서도 넣으면 되는데 뭐 그거는 하시면 되고. 하여튼 이렇게 부동산 인도 명령 신청서가 이제 국법에 의해서 신법에 사건 바뀔 때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모든 점유자. 그죠? 전에는 설정부터 경매들하기 한 3, 4년 되기 그때 전입한 사람은 인도명이 안 됐어요. 그럼 경매되고 또 들어온 사람 그것만 됐는데 지금은 신법 바뀐 것은 하여튼 설정하고 뒤에 들어온 사람은 무조건 인도명령 대상이 된다. 먼저 들어온 사람은 은혜 설정하기 전에 먼저 들어왔다. 그 사람은 안 돼요. 그 사람은 안 돼요. 그 사람은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된다. 보면 되겠습니다. 소유자도 돼요. 소유자도 되고 전세권자도 되고 다 그렇습니다. 자, 양식은 제가 붙여놨죠. 자, 이런 양식은 어디 가면 됩니까? 우리 학원에 서식 가도 되고, 법원에 가도 됩니다. 학원에 가서 찾으세요. 그게 제일 빠릅니다. 학원 가면 많은 거 다 있으니까.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서 있습니다. 자, 22번. 경매에는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가 있다 했죠. 제가 했죠. 그래서 임의 경매는 강제 경매는 뭡니까? 집행 권한에 기한 경매다. 이제 이게 보통 제가 볼 때 한 20% 좀 될 것 같아요. 경매에서. 한 20% 되는데, 이제 판결문 가지고, 여러분 돈 빌려다. 1억 빌린다. 돈 안 줘. 그러면 지금면 신청하죠, 보통. 지금면 신청하든지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판결이 나옵니다. 판결문. 그거를 가지고 이제 경매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가압류 상태에서는 경매가 안 돼요.
안 되고 판결문을 가야 돼요. 그게 이제 판결문 하는 것은 옛날에 채무명의라 하는 건데 여기 이제 집행권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집행권을 있어야 강제경매가 신청된다. 그러면 임의경매는 주로 은행에서 했죠. 은행에서 건저당권 설정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임의경매다. 그죠? 이 두 개를 합쳐서 실질적인 경매인데, 그런데 이제 형식적 경매 해가지고 조금 유치권자가 경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이건 드문 경우입니다. 유치권자. 공사대 못 받았다 해서 자기가 판결을 받은 거 있죠. 그거 가지고 경매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 다음에 많이 있는 것이 여기 지분 낙찰자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해갖고 이제 전체 일괄 경매할 때 공유물 분할에 대한 경매. 요거는 이제 우리가 형식적인 경매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속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 상속 재산을 이제 자기들이 우리가 이렇게 경매를 넣어가지고 N분을 우리가 배당 받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이제 그것도 하나의 형식적 경매가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않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경기도 남양주에 보면은요, 이제 지분인데, 지분을 옛날에 받아가지고, 이게 44제곱미터를 받아서 전체를 경매를 시킵니다. 전체를. 그러면은, 자, 보세요. 이 공매에서 460만원 받았어요. 어느 분이. 그러니까 44제곱미터. 그죠? 12세 평을 경매를 넣었는데, 그러면 전체를 경매에 넣었는데 21에 79434 넣었으면은 이게 6분의 한 6분의 좀 되겠네. 6분의 1 지분을 460 받았는데 지금 1,500까지 떨어졌으니까 전체 보니까 이게 1,500 떨어졌으니까 2,400만 원 돼야 본전인데 1,500 떨어지면은 안 되죠. 이게 조금 약합니다. 지금 21에 79434 한번 보겠습니다. 팔리는. 자, 봅니다. 팔렸네. 본전 되겠다, 본전. 자, 요겁니다. 요 보면은, 경매에서 전체가 나오는데, 요 보면은, 사건명예, 임의경매, 공유물 분할의 경매, 황허나 용역자. 자, 요 사람들이 뭐냐, 그러면은, 요 사람들이 옛날에, 여기 보면은, 요 지분, 두 사람 요 지분이, 여기에서 허나 지분이, 여기 있죠. 허나 지분이, 공매에서 낙찰받았대요. 공매에서 낙찰을 받았다. 그게 이제 두 개니까 곱하기 2니까 이제 44가 되는데, 하여튼 받아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서, 이 두 사람 받아서 경매를 넣더라. 이게 이제 경매를 넣었습니다. 이게, 여기 무슨 경매요? 이거 보면 무슨 경매? 공유물 분할 경매다. 그죠? 그래서 44제곱미터를 우리 교재에 보면요. 제가 찾은 게 이거든요. 44제곱미터를 460에 받았는데, 그러면 한 6분의 1쯤 될 것 같아요. 6분의 1 받았는데, 그러면 6을 곱하면, 가만히 있어봐. 6분의 1 됩니까? 5분의 1? 5분의 1이야. 5분의 1 같으면은 460이니까, 5, 4, 2300에 팔려야 본전이죠. 5개 곱해야 되니까. 나누기 하면은. 그러면 1500인데, 이번에 얼마 팔렸습니까, 지금? 1600이 안 되니까, 손해 갔다. 그죠? 손해 갔습니다. 손해 갔다. 그래서 손해 뭐 좀 보고 공모했다. 그래서 이걸 왜 그러면 손해 갔느냐? 땅이 뭐길래 그러느냐? 자, 이런 땅 돈 된다, 안 된다,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안 된다 했죠? 안 됩니다. 이 낙찰 받은 사람도, 이 사람도 조금 법인이네. 법인에서 뭐 받아놨는데, 이 별 돈 안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자, 하여튼, 앞으로 대원칙은 도로는 안 받는다. 그죠? 대원칙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미수 한번. 지분 낙찰 성공 사례 봅니다. 자, 지분에 이런 거 받아야 돼. 이런 거. 어떤 거 받느냐? 남해군 미조면에, 자, 보입니다. 중개업소에서 바다 전망이 좋은 임야 지분 43%를 3천만 원에 매입을 했다. 그래서 공유분할 청구 소송에서 형식적인 경매에서 98명이 응찰해서 3억 3,500에 낙찰되고 나는 1억 4,400을 배당을 받아 3천만 원 투자금 공제하고도 순수익 1억 1,400을 벌었다. 이런 부인이 있으면은 행복한 남자다. 그죠? 이런 사모님을 모시고 있는 남편은 행복한 아저씨가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17에 18885. 자, 426강 보면 있습니다. 이거는 유튜브 네이버 가시면 한번 상세히 볼 수 있어요.
자, 17에 885. 17에 885. 자, 남해군 미조면에 남해군의 임야인데요. 임야인데 1400인데, 자, 이거 났죠. 법인이죠. 이 법인이 좀 전문 법인 같아요. 자주 등장하는 거 보니까. 이게 이제 지분 낙찰받고 이런 거 잘해. 임야 같은 거. 자, 햇살에는 뭘 받았느냐? 뭘 받을 거면은, 여기 있죠. 이시 지분을 햇살에서 샀다. 매매로. 이시 지분을 햇살 샀는데 얼마 샀느냐? 3천만 원이다. 3천만 원. 그죠? 거의 5분의, 거의 절반이죠. 절반 비슷한 거 3천에 사가지고 자기가 조정을 받아서 조정 조서를 가지고 경매를 넣었는데, 경매를 넣어주는데, 햇살에서 넣어주는데, 낙찰이 98명이 들어가지고 3억 3,500에 팔렸다. 그죠? 자, 그럼 이게 경매 감정가가 이게 아주 좀 너무 좀 짜게 나왔어요. 자, 하여튼 이게 햇살에서 지분이 나왔어요. 요 절반 정도 지분이. 사가지고 소송을 해서 전체를 경매했더니, 자, 일단은 땅이 좋습니까? 어떤, 모양이 어때요, 지금? 괜찮죠? 그래서 이런 땅이 있으면은, 오늘 수업 지금 마치고 어디 가느냐? 바닷가로 가세요. 바닷가. 자기 거주지 바닷가로 가서 중개업소 가서 지붕이라도 좋다. 바다만 잘 보이고, 전망도 잘 보이고, 또 용도 지역에 길이 있고, 그죠? 길이 있는 거 봐야 되겠죠? 자, 길이 붙었습니까? 안 붙었습니까? 길이 붙었습니까? 안 붙었습니까? 길이 접근됐죠? 자, 그래서 보면 이나요? 보전관리인데, 남서쪽으로 3m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근다. 그러면 이제 이 단독주택이 되겠죠? 그죠? 단독주택 신축됩니다. 이런 경우는. 그러면은 좋다. 바다 잘 보이고. 근데 요거를 1,500이 안 되는데 3억 3,800원에 땡 잡았죠? 그죠? 햇살에는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게 사가지고 꼭 공매에서 사도 안 사도 되고 일반 매물 사도 좋아요. 가보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저기 인터넷 도박에서 돈이 필요한데 내 지분가에서 상수를 받아갖고 그 접근이 되면 어딥니까? 중개업소 접근하면 소장님은 접수받아 못 잡니까? 지분 좀 팔아달라고 하면은 에이 지분 사 아무도 없다. 아이고 막 가라 그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찾아가지고 경매 넣어줬더니 많이 팔리더라.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 24번 말소되지 않는 13가지 유형에 조심하자. 13가지 유형. 자, 요거는 조금 10분 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10분 쉬고. 자, 51분이네요. 01분에 만나겠습니다. 01분. 자, 경매에서 이제 말소 안 되는 게 좀 골치 아프죠. 그죠? 이게 이제 잘 배워야 되는데, 말소 안 되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낙찰 받아서 내준 소리 하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자, 봅니다. 24번. 자,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24번. 말소 되지 않는 인수권리 13가지 유형에 조심하자. 그죠? 특히 이제 1번 사례인데 전입이 건전한권 설정보다 앞서서 전입자가 있더라. 골치 아픈 거죠. 그죠? 만약 건전항이 없으면은 압류나 가압류보다 먼저 들어온 사람, 이 사람들. 즉 선순위 전입자, 선순위 임차인인지 임차인이 아니면 어디 됩니까? 아니면 대바이오. 그죠? 그런 겁니다. 또 배당 요구 안 한 선순위 전세권은 인수에 조심하자. 그죠? 조심해야 되고요. 자, 선순위 전입자, 보증금 미상이 있다 크면은 매우 조심을 해야 되겠다. 낙찰자의 인수 금액이 매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한 전입자라면은 대박이 된다. 아시겠죠? 대박. 자, 봅니다. 후순위 전입자는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없다. 후순위는. 동래구 안락동 22에 3.116. 이런 거는 문제가 없다. 그죠? 22에 3.116. 자, 아파트에 탁 보시면서 아파트에 6억이 3억에 떨어졌구나. 그죠? 동래구 안락동에 전용이 40평인데 6억짜리가 3억까지 떨어졌다. 유동화 사건에 유동화 사건 넘어간 거죠. 하나은행에서 넘긴 겁니다. 자, 6억짜리가 절반에 떨어졌는데, 야, 대단하다. 그죠? 절반에 떨어졌는데, 절반에 떨어진 아파트인데, 김씨가 있긴 있는데, 건전항보다, 하나은행 건전항보다도 날짜가 5월 20일이고 12월 20일, 한 7개월 넣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없는 거죠?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거는 뭐 아무 문제 없어요. 그 쭉 보니까 뭐 큰 뭐 관리비 정도 외에는 문제가 없고요. 그럼 이런 경우는 대신 AMC 연락하면 됩니다. 연락해서 사실도 뭐 상관이 없을 것 같는데, 이런 경우에는 2억 8천에 2억 5천 100이고 이런 거 보니까 AMC는 받는데 지장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그러면 안 팝니다. 주로 이제 이 유동화에서는 아파트는 잘 안 팔아요. 가만히 놔둬도 알아서 팔리니까.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상승 때는 진짜 안 팔았어요. 그럼 지금 이제 하락기니까 모르겠어요. 팔 수 있을지. 근데 지금 요 상태에서는 3억 7백에 낙찰이 돼도 여기 받는 데는 별 지장이 없죠. 하나은행에서. 여기서는 요거를 이제 주로 유동화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전화해봤자 이건 안 풀렸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낙찰 받으시면 되겠어요. 적당하게.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임차인이 넣었다든지 이런 거는 아무 문제 없어요. 자, 그래서 낙찰 받으시면 되겠다. 참, 6억짜리 3억 드리면 좀 그렇다, 그죠? 안 그래요? 그 6억 주고 사는 사람 또 뭐고, 옛날에. 나는 그럼 3억 천주 사가지고 서로 반상에서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낙찰자가 굉장히 어깨 힘이 들어가는 거죠. 힘을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고 등기. 건저당권 말소 예고 등기는 문제가 없는데, 소유권을 말소하라 하는 예고 등기는 아주 조심해야 된다. 그죠? 자, 봅니다. 예산군 걸린 주택이 34% 됐어요. 그럼 요거는 예고 등기가 있어요. 1번 건저당권 말소 예고 등기다. 말소가 됐네. 그죠? 그럼 요거는 그때 등기를 안 지어서 그렇지 별 문제 없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 말소됐기 때문에. 자, 22에 2127 한번 봅니다. 자, 일단 주택인데 34% 됐다. 머릿속에 뭐가 퍼득 생각납니까? 제가 사갖고 주택을 맡기면 안 좋구나 생각들죠. 자, 봅니다. 주택연금 충남 예산에, 근데 이게 뭡니까 이거? 토지가 지분이다.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도로의 지분이 문제없다겠죠. 비고란을 잘 보세요. 비고란에 잘 보면은 도로 지분. 자,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없죠, 그죠? 문제 없고, 실제는 도로 빼고 나면 요거다, 알짜배기는. 요거 도로 대지 3개 하고, 세 필지하고, 그 다음에 1, 2층 건물인데, 자, 요리 볼 때, 이 걸린 주택이 되긴 되는데, 2분의 1이 넘어야 되거든요, 주택이. 주택이 하려고 하면은. 2분의 1 되겠습니까? 안 됩니까, 이거? 안 되겠네, 내가 보니까. 건축물 대학을 보니까, 여기 보니까 사무소가 벌써 154. 단독주택이 안 되겠죠? 자, 사무소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꿉니까? 주차장 아니, 사무소를 단독주택 바꿀 수 있느냐고. 예? 저는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뜯어가지고 다시 아니, 그 건축 용도 변경하든지 뭐 될 겁니다. 사무소는 이제 예로 이종 건생인데 뭐 단독주택을 바꾼다. 그럼 가능한 이야기죠. 여관을 다가구로 바꿀 수 있다면 바꾼다. 다가구를 여관 바꿀 수 있다면 바꾼다. 다 가능할 것 같은데. 조금 이제 여관에 폭 있죠, 폭. 폭 요것만 조금 넓으면은 별 문제 없이 될 것 같는데 폭이 좁으면 안 돼요, 여관에. 남자가 둘이 다는데 막 좁아. 이건 안 될 거고. 제가 1.5m가 넘으면은 다가구가 가능한 걸로 막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죠? 여러 건축 이런 건 누가 잘합니까? 이런 거는 사무소가 단독주택 가능하다 그런 거는 건축사 사무소 물어보면 돼. 그죠? 가서 물어보면 다 합니다. 걔들은 그게 전문이니까. 자, 가서 물으면 되겠고. 하여튼 금액은 많이 떨어졌다. 그죠? 괜찮죠, 그죠? 느낌에 봐도 뭐 그냥 차되고 뭐 괜찮습니다. 적당하고. 지금 단독주택 비슷하다 그렇다죠. 리뷰를 보니까 대부분 다 주택가네. 주택가인데 뭐 이건가? 하여튼 자, 하여튼 뭐 5억 5천이 2억 정도까지 34%에 떨어진 주택이 있는데 도로 이거는 지분은 문제 없고요. 있는데 조사된 뭐 임차가 없다. 그죠? 그럼 좋은 거죠. 자, 상가는
요겁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현황서. 여기 나와야 돼. 주택은 주택 전입세대 확인서. 자, 주택은 전입세대, 전에는 전입세대 열람 냈겠죠? 그게 다릅니다. 전입세대 지금 뭐라고요? 확인서. 2023년부터는 확인서 이야기해야 되고, 상가는 상가 건물 임대차 현황서. 옛날 말로는 등록 상등 현황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좀 바뀐 것 같아요. 등록 상등의 현황서 이렇게 불렀는데 여기 이제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상가 건물 임대차 현황서에 나와야 됩니다. 그게 나와야 정확하게 되지. 또 거기에도 내 전세가 2억인데 거기다가 5천만 원 해놨어. 그러면 선순위가 5천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집주인하고 짜가지고 그러면 축소 신고했다 그러면은 경매 뻥 터지면은 축소 신고는 그것이 이제 공시된 가격이니까 이제 5천밖에 주장을 못합니다. 주장해도. 자, 그래서 뭐 좋은 것 같습니다. 느낌상은 뭐 괜찮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주택연금을 해도 괜찮은 이런 예상군에 걸린 주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가 부분을 될 수 있느냐, 그 중요하고요. 이 예고등기 이야기죠. 자, 예고등기 한번 봅니다. 예고등기는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없고, 지금은 잘 없어요. 이 폐지된 지가 벌써 한 4, 5년 됐기 때문에 잘 없는데, 그래도 요 보면은, 자, 요겁니다. 요. 토지 등급 이런 게 붙어 있어요. 송화진 건저당권 예고등기 해놨더죠. 2008년도 오래됐죠. 그래, 이전하고 건저당 한 거, 농협에서 잡은 거 보니까, 농협에서 건저당 잡을 때 요 예고등기를 알고 잡았거든요.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까?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까? 문제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등기부를 보니까 요건 또 문제가 없어요. 등기부에. 등기부 말소된 거다. 그죠? 토지의 등기부에 벌써 말소됐어요. 예. 얼구에 이게 날소가 된 등기니까. 자, 1번이 말소가 됐죠. 말소해도록 해갖고 이겨가지고 아마 말소 시킨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갖고 말소가 됐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그죠? 1번 건저당권, 뭐 하여튼 경매를 옛날에 말소가 됐네, 보니까. 자, 하여튼 문제는 없습니다. 건저당권 말소. 하여튼 소유권 말소 예고등기는 좀 겁난 겁니다. 그건 좀 조심해서 저한테 물어보면 되겠고요. 자, 넘어갑니다. 26번. 낙찰자 인수 사례 6번. 그죠?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은 소멸, 안 하면은 인수가 된다. 그죠? 선순위 전세권, 1억 3천이 인수가 되는데, 1억 3천 플러스 요번에 1억 4천까지 떨어졌으니까 합쳐도 2억 7천이니까 감정가 5억 6천이므로 낙찰될 때가 됐다. 자, 한번 봅니다. 자, 1억 3,400에 선수가 1억 3천이 있어도 2억 6천이니까 뭐 절반값밖에 안 되죠. 그래서 한번 봅니다. 22에 2116. 양산은 괜찮거든요. 양산은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주택이 3개죠. 3개. 3층짜리 주택인데, 자, 22에 2116. 딱 뒷번호만 바꾸면 되나요? 자, 양산에, 이 뭐고, 이거? 치아대빛네, 그죠? 아깝다. 그죠? 아깝다. 자, 뭐, 치아는 됐지만은, 이 선순위 전세권자가 인수소한테, 인수. 선순위 경매 들어가기 전에, 선순위 전세권자가 지금 배당 요구를 윤 씨가 안 했다. 윤 씨가 선순위 1억 3천짜리가 배당 요구를 안 했다. 그러면은 인수다. 아시겠죠? 그냥입니다. 그 제일 군번이 1등인데 배당 요구를 안 하니까 인수고, 예상 배당표에 보면은 당연히 오른쪽에 인수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치아가 돼버렸죠. 치아는 누가 하느냐? 치아할 수 있는 거는 경매는 요 신씨가 경매 넣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경매 떨리고 있습니다. 아유, 안 되겠다. 치하자. 그러면 경매 비용만 한 2, 300만 날리고만 치하는 겁니다. 그건 신경 쓸 거 없어요. 그 낙찰자 있다 그러면은 낙찰자 동의서를 구해야 돼. 낙찰자. 그 낙찰되기 전에는 경매 신청하는 것도 지 마음이고, 치하하는 것도 지 마음이고, 아무 구애를 안 받고 치하가 가능합니다. 경매 치하는 건 어려운 거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법원에 새로 들어왔겠죠. 문건 송달 얘기해 보면은 여기에서 신씨가 6월 2일에 치하서를 제출했다. 그러면 끝난 거 되거든요. 끝난 거다. 끝났다. 그죠? 이제 옛날에 경매는 이 신씨 3천만 원 도락했죠. 판결문 받아갖고 도락했는데 안 주니까 경매를 넣었는데 아마 소유자가 김씨가 합의를 반 것 같아. 그죠? 3천 주고 이자 주고 경매 비용 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치하를 시킨 것 같습니다. 요거는 막 끝났다. 그죠?
지난번 받아봐야 되는데, 그죠? 적당할 때. 자, 또 봅니다. 그래서 오늘 치하됐다. 치하됐어. 아깝다. 치하됐다. 뭐야? 자, 넘어갑니다. 27번. 주택도시보전공사 대학역 포기물건 낙찰이 오늘입니다. 오늘 6월 10일이죠. 순천에 9,900, 거제에 7,600 이게 떨어졌는데 혹시 유찰이 되거든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개 다 유찰되면 두 개 다 도전해야 되고 하여튼 오늘 뭐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선 뭐 숫자는 좋습니다. 45%, 56%. 자, 순천 거만 볼까요? 순천 거 45%다죠. 22에 51734. 22에 51734. 그래서 이제 순천에, 그죠? 순천의 석현동의 빌라가 전용이 33, 전용이 그죠? 전용 큽니다. 33평이면은. 근데 2억 2,100인데 9,900까지 떨어지고 45% 떨어졌다. 그죠? 떨어졌다. 아마 오늘 팔릴 거로 보입니다. 그죠? 4,001호입니다. 빌라. 대정파크의 4,001호. 남서양. 청도 좋네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가격이 지금 뭐 좀 작은 평수가 한 1억 한 1,000에서 1억 2천 가는 거 봐. 예. 대고 요거는 전용이 33평이네요. 큰데 빌라지만은 막 그래도 깨끗하네. 그죠? 진지는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은 보존이 2017년도는 괜찮은 거죠. 새 거죠. 그래서 팔릴 거로 보여집니다. 그럼 요거를 낙찰 받을 때 문제가 있느냐? 자, 문제 있습니까? 그죠? 대학역을 포기하고 해놨죠. 포기하고 주택도시보전공사가 우선 변제금만 주장하고 대학역은 포기하겠다. 아주 좋은 거다, 저한테는요. 선순위 하여튼 대학역에 있는 거는 나머지 혹시 모자라도 예상 배당표처럼 이번에 낙찰에 대해서 2억 2천에 만약에 9,500에 낙찰돼서 2억 2천짜리가 요거를 다 받아오서 혹시 모자라도 차익이 1억 2,500이 모자라도 낙찰한테 책임을 안 묻겠다 이랍니다. 여기 1억 2,500. 그런데 왜 낙찰을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올 수업에 오신 분들은 낙찰 안 들어가고 만호 수업 오는 거 모르겠다. 좀 그 가서 좀 줄을 서갖고 서로 싸움하기는 안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부동산 매매 사업자를 내면 저게 되겠죠. 단타로 팔겠다 이러면은 사가지고 딱 잔금 넣으면서 바로 낙찰 받고 어차피 명도하는 거는 다 끝난 거니까 지금 보니까 주택도시보전공사 다이아플로 다 가지고 있거든요. 대부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딱 낙찰 받자마자 중개업소 가서 내놨습니다. 1억 5천에 팔아둬라. 내가 1억 1천에 낙찰 받았는데 1억 5천 팔아둬라. 4천만 원 묻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양도소 호세는 77%인데 단타 1년 미만이 부동산 매매 사업자로 하면은 몇 프로죠? 일반 과세입니다. 그럼 4천만 원 기봤자 한 20% 될지 모르겠다. 20%, 뭐 20%. 그럼 뭐 4천 남기봤자 한 7, 800 정도 주면은 3,200은 뭐 세이브 되는 거. 요 한 건에서 3,200 버리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벌어 뭐 괜찮은 거죠. 그죠? 사보자면 됩니다. 거제도 마찬가지. 가격이 많이 듭니다. 자, 요까지가 지난번 시간에서 조금 다시 움직이는 기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낙찰된 거는 다 빼버리고 살아있는 거 움직이는 거를 한 번 더 했으니까 다시 체크하실 분은 체크하시라고 설명드린 거예요. 자,